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대법원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등판은 국민의힘 경선과도 맞물려 범보수 단일화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등판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대권 주자들과의 빅텐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가 대규모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예대 금리차 확대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소폭 낮추는 동안 대출 금리는 고수하거나 되려 올리면서 예대 금리차가 22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겁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설, 행정수도 이전 공약 등 정치권의 여러 가지 설들이 이어지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이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등법원의 심리 일정과 선고, 그리고 대선 일정과 대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계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후보 사퇴를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대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명분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앞세운 군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거국 내각 구성,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출범 즉시 대통령 직속 개헌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해 불행한 대통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헌은 통합이 가능한 정치 세력 간의 빅텐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5월 3일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아 범보수 단일화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반 이재명 진영의 중심축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를 제외하고 대선 주자들과의 빅텐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가 대규모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SK텔레콤이 신규 고객을 받지 말 것을 행정지도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무리한 유심 무상 교체와 불투명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정부는 의약금 면제, 손해배상, 정보 공개 확대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틀간 약 7만 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232 사업자인 KT와 LG U+는 공격적인 보조금과 페이백 조건을 내세우며 번호 이동 고객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대리점에선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 시 삼성 최신 폰을 공짜로 제공하고 최대 2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혜택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SK텔레콤이 신뢰 회복 노력과 대처 방안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 고객 이탈,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면서 통신시장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여자도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미흡한 공지와 사후 대응, 유심 재고 부족 사태를 이유로 SK텔레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소폭 낮추는 동안 대출금리는 고수하거나 되레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22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은 늘고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줄면서 평균 대출금리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액대출금리는 연 6.63%까지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은행권의 이자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에만 4조 9,28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고금리 배경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후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따라 상생 금융 확대나 이자 구조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부담이 언제나 줄어들지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설, 행정수도 이전 공약 등 정치권의 여러 가지 설들이 이어지며 세종시 아파트 값이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도 이 같은 정치 변수에 따라 세종 집값이 급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 8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하락세를 딛고 최근 3에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5% 올라 1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등 고가단지 중심으로 오름폭이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노원, 강북, 도봉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은 재건축 등 선호단지의 매도자 중심의 가격 형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나 유일하게 인천의 경우만 상승과 하락이 수시로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